함께하면 즐거운 방송 팟캐 스타. 네, 반갑습니다. 저는 조광팔입니다. 안녕하세요, 서태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옆에 계신 분은 네. 작가로 활동 중에 계신 네. 최유라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책 쓰는 작가 최유라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네, 책 쓰는 작가 최유라님. 네. 책을 지금도 쓰고 계신가요? 네,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현재는 집필하고 있지는 않고 기획 단계에 있어요. 기획 단계에 네, 있어요. 세 번째 책 기획 단계에 있어요. 네. 보통 책이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네. 에세이도 있고 스필도 있고 소설도 있고 뭐 그런 게 많은데 유라님은 네. 어떤 걸 위주로 기획을 하시고 집필을 하세요? 일단 말씀해주신 것처럼 책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긴 한데 이제 많죠. 글의 종류가 많죠. 근데 맞죠. 말씀해주신 대로 뭐 에세이, 수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에세이가 수필이고요. 아, 죄송합니다. 네. 지금 영어를 못해요. 알고 있었는데 이제 막 뱉다 보니까 네, 에세이가 수필이죠. 네, 오늘 단어 하나 배웠네요. 아닙니다. 네네네. 네, 에세이 작가라고 사람들이 많이 불러주는 것 같고요. 세 번째 책은 아직은 기획 단계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에세이 작가라고 불려지지만 하나만 더 말할게요. 네네네. 편하게 말씀하셔도 아니요, 2개 더 말하셔도 돼요. 네, 3개도 가능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구분지어서 내가 무슨 작가다 이렇게 구분지어가지고 경계선을 냅두고 소설은 안 쓰고 혹은 또 시나리오는 안 쓰고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저는 그냥 작가이고 싶고 작가를 하다가 기회가 되면 뭐 다른 일도 하고 싶고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일하고 싶어요. 네. 그냥 글을 쓰는 작가이고 싶은 거죠. 글을 쓰기도 하고 뭐 방송도 하고 방송은 다 좋아요. 네. 저도 어떻게 보면 작가거든요. 아, 그렇죠. 네, 저도 일기도 꾸준히 쓰고 있고. 네. 일기도 어떻게 보면 수필의 한 종류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완전 수필이죠. 그렇죠. 에세이집. 에세이. 저도 조광팔 에세이 해가지고 그럼요. 낼 수 있으면 블로그도 했었거든요. 진지하게. 네. 진지하게 하려고 했지만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태일 씨도 브런치 했잖아요. 아, 저 끄적끄적 많이 했어요. 네. 브런치 작가면 인정을 해야죠. 아, 그것도 인정해 주시는 건가요? 저 진심이에요. 아, 진짜 진심으로 인정해 주시. 진짜로. 아, 인정해 주지 마세요. 작가 등단 실패했잖아요. 네, 실패했어요. 7.8기로 조질라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 이번에도 진행 중인 거 아세요 혹시? 아, 진짜요? 그 브런치 저 몰랐어요. 공모전. 네. 몰랐어요. 아, 그래요? 이제 가봅니다. 가봅니다. 새 작가와 함께하는 팟캐스타. 그럼 궁금한데 글 쓰는 일을 메인으로 하고 싶은 건가요? 아니면 그냥 요게 먼저 내 직업이 됐던 거일까요? 직업이라는 게 보통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갖는 직업이 학생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학생 때 작가라는 타이틀을 얻었기 때문에 졸업을 하고 나서 가장 먼저 생긴 직업이 작가라서 그냥 꾸준히 작가라는 그 직업으로 활동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도 다른 직업들이 많이 생기긴 했어요. 그렇죠. 그래도 정체성은 작가라는 게 좀 오래됐기 때문에 경력도 있다 보니까 또 꾸준히 해온 거니까. 네, 그 편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오늘은 저희가 작가로 모신 거니까요. 네. 작가로 쭉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네. 작가 마인드 유지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제 글을 쓰시잖아요. 지금도 기획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글을 쓰실 때 뭐 영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아이디어를 얻는 방식이 따로 있으신가요? 아이디어를 얻는 방식. 네. 저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책은 유럽 여행을 갔다 와서 쓴 여행기예요. 네, 그렇더라고요. 네, 그 첫 번째 책은 사실 아이디어를 얻은 게 그 아이디어가 유럽 여행이죠. 그렇죠. 근데 대한민국 5천만 명이 다 유럽 여행을 가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특별한 소재가 있었지만 두 번째 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상에서 얻은 소재로 그냥 행복에 대해서 글을 썼다가 사랑에 대해서 글을 썼다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흐름을 보면 첫 번째 때는 내 인생에 아주 특별한 것으로 썼고요. 요즘은 특별하지 않아도 일상적인 것에서 글을 쓰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냥 집에서 밥을 먹을 때나 진심이에요. 네. 잠을 자기 전에
그렇지. 또 뭐가 있을까요? 배민에서 반찬 고르거나 아니면은 메뉴 고를 때. 메뉴 고를 때. 요런 거에서 발상이 튀어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거 진짜 진심이에요. 배달. 그러니까. 네, 치킨을 먹을 때. 치킨을 먹을 때. 김치찜도 조지고 싶고 갈비찜도 조지고 싶은데. 고등어찜도. 이거 라임이야 라임. 맞아. 그러니까 요런 게 바로 일상에서의 어떤 영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있었어. 그렇죠. 김치찜도 조지고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운문에서 아주 중요해요. 네. 오늘은 좀 영감이 좀 오시나요? 이 방송 중에 영감이 좀 오시나요? 표정 보니까 아직까지는 않았어. 아직까지는 않았어. 약간 이렇게 찌그러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않았어. 글은 진지해야 돼요. 그래요? 쉽게 뱉을 수 없어. 저희는 가볍다. 가벼운 방송. 쉽게 뱉을 수 없어. 아니. 또 이게 무겁게 하시네. 거짓말 할 순 없잖아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잡혀가. 이거 잡혀가요. 네. 궁금한 건데요, 작가님. 본인이 약간 여러 개의 일상에서의 이렇게 영감을 얻으려면은 굉장히 저는 예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에. 본인이 예민하신 편인가요? 저는 예민하진 않아요. 예민한 건 없는데 감성이 좀 풍부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작은 것에 반응을 많이 하진 않는데. 네. 아까부터 반응은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그냥 그러니까 뭐라 그랬지? 관찰력이 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세세하게 보려는. 그런 것도 그만 없어요. 들어와 이 새끼야. 그런 것도 없어요. 그만 질문해 이 새끼야. 끌어내주려고 작가님 답변 듣는데. 오케이. 예민과 감수성의 그 연관관계를 모르겠는데 저는 예민하거나 그래가지고 막 신경질적이고 뭐 그런 예민이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건 사물 아닌데. 하나하나에 받는 게 많다고 해야 되나? 느낌을 받는 게 되게 맞아요.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 음료 하나에도 느끼는 감정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많아요. 그런 게 많아요. 그럼 예민하신 분이 많네. 여러 가지 것들에. 그런 거 있잖아요. 센티멘탈. 예스. 그 뭐지? 맞아. 뭐래? 내 말 듣기 싫다는 거야. 방금 그거는 예스는 꺼져야. 나 말 좀 하기 조용히 해봐. 나 말 좀 하기 조용히 해봐. 오케이. 듣자고. 그 시트콤 보다가 시트콤은 그 코미디 프로잖아요. 그렇죠. 시츄에이션 코미디잖아요. 근데 시트콤 보다가 재밌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날 주인공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걸 재밌게 표현을 한 거야. 근데 나는 그걸 보고 억울해. 그래서 슬퍼. 그래서 보고 울어.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타인과는 다른 어떤 공감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다른 감정선? 억울한 거야 나는 지금. 왜 억울해? 그 주인공이 당한 상황이 되게 감정이입이 되구나. 이입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가 되게 둔감한 편이에요. 사람이 모든 사물에 그렇게 별 감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글 쓰는데 좀 제약이 많더라고요. 그런가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도 깊게 주인공의 감정에 대해서 저는 한 번도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 상황이 웃기면 웃긴 거지. 그렇죠. 그러면 어떤 누군가가 한마디를 했는데 그 한마디에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때가 있나요? 저 생각 진짜 많아요. 저도 완전 강현 씨네. 저도 그래요. 진짜 비슷한 결이시네. 그냥 이 사람이 그냥 놔두고 가 했는데 이 사람의 말투나 표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다르게 들릴 때가 있어요. 내가 뭐 잘못했나? 잘못했나? 들릴 때도 그거 있고. 어떻게 해결해요 그러면? 저요? 들으면 약간 상처받고 빡치고 맞아요, 그런 거 맞아요. 있잖아요. 어떻게 해결해요? 삭혀요? 대부분이 삭히죠. 저 말해요. 말해요? 불쾌해. 진짜로? 네. 그거 되게 어려운 너 왜 행동이에요. 그렇게 말해? 불쾌해. 미움받을 용기예요, 그거 진짜.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의 의도가 그냥 놓고 가라고 했을 때 그냥 단지 그냥 감정 없이 그냥 놓고 가였어요. 너 말도 고쳐라고 얘기해요. 그래요? 뽀뽀이 왜 이래? 이렇게? 사람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나를 대하는 법을 알려주는 거죠. 나는 그렇게 대하지 왜냐면 마라. 관계 유지를 해야 되니까. 나한테 맞춰라네요. 어떻게 보면. 그게 아니라 네네네. 나는 이런 거를 해주길 원한다. 그러니까 서로 맞춰가자 이거죠. 관계 유지를 위해서. 관계 유지를 위해서. 관계 유지를 위해서. 관계 유지를 위해서. 친구 많으세요? 글을 쓸 때는 어디서 쓰시는 편이에요? 저는 글을 일단 두 단계로 나눠봤을 때 일단 영감을 얻으면 무조건 핸드폰 열어가지고 약간 핸드폰 중독이거든요. 스마트폰 중독인데 메모장이나 아니면 카카오톡 나에게로 보내기에다가 영감 받은 거 그냥 무조건 다 써요. 심지어 남자친구랑 헤어지고도 영감 나오면 화장실로 달려가서 핸드폰에 써요. 근데 왜 화장실이죠?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통보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막 이럴 순 없잖아요. 울기도 해야 되고 그 자리에서 주룩주룩 하면서 막 뭐 이 아픔 뭐 심장이 도려내는 듯한 막 이러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걸로. 화장실로 달려가서 제일 구석하면서 막 이렇게 다 써요. 그러고 이제
모든 게 진정이 됐을 때 이 글은 쓸만한가라는 솔직히 판단이 가능할 때. 이불킥 많이 하나요? 이불킥. 이거 후회를 많이 하시는 편. 그게 왜 후회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과거에 내가 어떤 오글거리는 말을 되게 많이 썼어요. 그때 당시에 되게 감성적이어서. 근데 그거를 이제 시간이 지나고 자기 객관적 나중에 시선으로 보잖아요. 네. 어때요? 겁나 잘 썼어. 그래 맞아요. 저도 그래요. 나는 왜 맨날 내 과거에 썼던 진지한 글에 대해서 이불킥 하는지 전 부끄럽거든요 이거를. 나 깜짝 놀라 진짜. 공지영 작가님 뺨쳐. 최지영. 와 자존감 많이 올라가네. 그러네. 전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죠? 그냥 이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네라는 건 있어요. 나중에 그걸 봤을 때. 오글거려라는 생각은 잘 안 하시고 그러면은. 오글거리다는 게 되게 현대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나 부끄럽다. 약간 오글거린다는 게 현대어인데 네. 그게 좀 80년대로 오글거린다라는 단어를 가져가잖아요. 그럼 되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낭만적이다. 네. 좋다. 네. 낭만파입니다. 제가 또 낭만 사랑하죠. 오글거리냐고 오글거리냐고 이걸 물어본 건데 알겠습니다. 오글거리지 않다라는 거죠. 낭만적이다. 이걸 포장하면 낭만적일 수 있다. 오글거린 게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오케이, 그렇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작가를 정말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거는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중2 때. 네, 그때 책을 이제 첫 책을 그러니까 천유작이라고 불러요. 이제 천유작 그걸 작성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집필한다고 표현을 하죠. 집필하기 시작했는데 저희 집이 그러니까 외할아버지께서 작가세요. 글을 쓰시는. 대대로. 신기한 게 외할아버지께서 한시를 쓰시던 한시 문집을 이제 내셨고요. 시요 시? 네, 한시. 그러니까 한문으로 쓰는 한시.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친할아버지께서는 출판은 안 됐지만 자서전을 이렇게 써놓은 게 빼곡히 있는 게 이렇게 한 권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가족이 출판하려고 이제 모아놓고 했는데 이제 여건이 안 돼서 출판을 아직 못 하고 있어요.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책에 대한 할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유럽여행이라는 가족의 목표를 이루게 됐어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의 버킷리스트였고 가족여행 유럽으로 가는 거. 가족끼리 유럽여행 가는 게. 그때 해서 3개월 유럽여행 끝에 책을 쓰기로 결정을 했고, 왜냐면 흔치 않은 기회잖아요. 그렇죠. 네, 갔다 와서 또 이제 3개월간 집필을 한 다음에 출판을 했죠. 그게 계기예요. 네, 그 목표를 이루면서 책을 쓰게 된 이거를 하고 싶다, 계속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신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든 게 아니라 그때는 멋모르고 했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영향이 컸네요. 유럽 여행을 가게 된 계기가 컸네요. 유럽 여행을 가게 된 뭐 당연히 뭐 할아버지, 유전적인 요인도 있었겠지만 그냥 환경이 자연스럽게 환경이 혹시 이게 유전이 중요합니다. 맞아요. 환경. 유전은 모르고 환경. 자라온 환경. 네, 그게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냥 그렇잖아요. 일본도 가면 초밥집 아들은 가업을 물려받아서 초밥 썰고. 그렇죠. 맞아요. 어떻게 보면 가업을 물려받으신 거랑 비슷한 계기네요. 네. 저는 꽤 환경이 있어서 시작하긴 했는데 저는 때문에 좀 힘들었어요. 할아버지가 작가셔서. 왜냐면 부담감도 있었고요. 책을 얼떨결에 냈잖아요. 좋은 경험 덕분에. 그렇죠. 네, 얼떨결에 내서 좀 힘들었어요. 왜냐면 두 번째 책을 내는 게. 왜냐면 잘 됐어요. 주목을 많이 책이? 받았어요. 네. 그러면 어려워. 첫 번째 책이 잘 되면 두 번째 책 진짜 어려워. 맞아요. 막 연예인들 보면 막 첫 번째 그 데뷔작이 너무 그러면 이제 후속곡은 후속작에 거의 망하죠. 거의 맞아요. 부담감에 부담감에 그러니까. 막 약 먹고 막 그러잖아요. 맞아요. 비슷해가지고 저도 두 번째 책을 어떻게 하지? 난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지금은 작가라고 불리지만 그때는 여행 작가라고 불려가지고 어디 여행 가야 되지? 여행적으로 짱구를 어디 여행 가야 되지? 어디 여행 가야 어디로 갈릴까? 딱히 돈 없어. 딱히 여행 갈 돈은 여행 갈 돈은 없고 어디 가야 되지? 유럽 갔으니까 동남아 가볼까? 똑같아. 딱 그 생각. 그래요? 동남아 가볼까? 방콕 돈이 없으니까 좀 싼 데로 가자. 아니면 내가 20살이 됐으니까 유럽 다시 비싸 막 이런 거. 그러다가 책 안 쓰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절필하고 작가 그만두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결국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일상 속에서 소재를 찾는 것도 가능했는데 왜 내가 그렇게 특별한 소재로 나를 가둬놓던 거지? 약간 그렇게 깨달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네.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계속 들어보니까 근데 과거에도 이제 유럽 여행도 갔다 오시 그랬잖아요. 네. 금수저이신가요? 그 얘기를 딱 들었어요. 그죠? 네. 이 질문이 나올 것 같아. 금수저 집안이라고. 네, 그러니까 집에 돈이 많아서 그 얘기가 아니라 할아버지가 작가여서 작가 금수저 집안이라고. 그러니까. 네. 백두혈통이야. 이제 작가계 백두혈통. 그러네요.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 할아버지보다 내가 먼저 책 나왔어요. 아 그래요? 할아버지는 그냥 글만 그치 자서전이 아직 안 나왔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그렇고 친할아버지도 그렇고 외할아버지도 이제 작고 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직전에 나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더 먼저 나왔어요. 일자로 따지면은 선배님이시네 어떻게 보면. 네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도 이제 저에게 영향을 받아서 우리한테 영향을 받았다고? 유아야 너 덕분에 내가 책을 다 낸다. 이거 약간 본인의 약간 신화를 단 어깨뽕이 막 올라가는데요? 이거 본인을 신성화를 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계셔. 장난이고요. 그죠. 완전 진담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보통 초판 인쇄가 싹 끝나면은 그것만 다 팔리면은 한 400에서 500 정도가 보통 이제 작가한테 남는다고 해요. 네. 근데 거기서 또 이제 계속 찍어내는 게 사실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죠. 인기가 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걸로가 사실 생계를 유지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쵸. 엄청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 강사로 활동하기도 하고 네. 강사 이외에는 또 어떤 직업군들이 있을까요? 이거와 연계된 직군 중에서는. 유라님이 강연도 하시지만. 네. 저는 그래서 정말 일회성으로는 인터뷰도 많이 했고요. 네. 또 그 외에는 이것도 뭐 일회성으로 방송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또 글쓰기 왜냐면 전 작가니까 글쓰기 지도도 많이 했었고요. 이거 좋다. 네, 글쓰기 지도도 많이 했고요. 외에는 그 자소서를 첨삭을 많이 해줬어요. 자기소개서라고 하죠. 자기소개서 입시 자소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취업 자소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입시를 자소서로 가는 걸 실패했기 때문에 나 자격이 안 된다. 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취업 자소서는 잘 해드릴 수 있어가지고 네 해드렸고 네 그런 거 퇴고해드리는 거는 잘 했고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잘 안 되는 틱톡도 돈을 많이 틱톡을 하면 이제 정기적인 돈이 많이 들어오고요. 네 그리고 또 언론사 그 컨퍼런스 의전 뭐 그런 일도 많이 했고요. 의전 행사 진행. 네, 그게 통역일, 통역일 같은 거 하고 뭐 책 쓰기는 뭐 당연했고 북콘서트 같은 것도 일회성이었고. 북콘서트. 네, 북콘서트. 네네. 그게 뭐 행사 일종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라디오 뭐 이런 팟캐스트도 라디오의 일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같은 계열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런 방송 그러니까 목소리가 나오는 방송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어서 그래서 교육을 받았었는데 그래서 라디오 리포터 활동을 했어요. 그런 거에서 퍼져서 리포터 활동을 영상을 많이 찍었었고요. 리포터라고 하면 보통 현장에 나가서 그 현장을 소개해주는 게 리포터 아닌가요? 네, 현장 소개를 많이 하기도 했고요. 또 그걸 가지고 스튜디오에 나와서 이제 시청자들에게 소개를 하는 것까지 마무리를 하죠. 제가 하는 리포터는 이제 6시 내 고향.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전남 고흥의 누구누구 리포터입니다. 와서 왔는데요. 오늘은 신안시장에 와봤습니다. 네. 아주머니 맛있어요. 뭐 이런 거. 잘 배웠습니다. 네, 이런 걸로. 좋습니다. 추가 설명할 게 없어요. 그겁니다. 글을 쓸 때 똑같은 말을 쓰더라도 좀 작가니까 좀 더 세련된 말을 쓰고 싶은 세련된 말 써야지.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같은 말 쓰면 안 돼. 현대인의 말을 쓰면 안 돼. 좀 더 뭔가 우아한 말 있잖아요. 그렇지. 순 우리말이라든지 뭔가 이런 것들. 저는 없고요. 없어요? 저는 아쉽다. 저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의 가장 세련된 방법은 상대방이 이해하기 쉬운 말.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가장 전달을 했을 때 이 사람이 가장 이해를 잘하는 말이 가장 적합한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현대어든 유행어든 아니면 진짜 한문으로 된 언어든 상관없이 상대방만 이해시키면 된다는 마인드인가요? 네. 이 답변을 끝으로 1부는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2부가 남아있으니까요. 네. 그럼 1부는 여기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에서 뵐게요. 네.
な先のきな先何々の向きな先のきな先何々の何のなんな何のなんな